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권 알림이 알리입니다. 존엄성, 자유, 평등에 이어 오늘은 연대에 대해 알아보려 해요. 연대? 연대가 뭐야? 그거 대학 이름 아니야. 이봐, 지금 인권 얘기 중인데 대학교 이름이 왜 나오겠어? 아니지. 단결 투쟁, 연대 투쟁. 이거 아니야. 광장에 모여서 띠두르고 시위하는 거. 연대라는 단어는 엉뚱한 의미 혹은 집회와 시위의 이미지로만 좁게 이해되곤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연대란 무엇일까요? 우선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나란 존재 자체가 온갖 만물의 상호 의존과 활동의 결과입니다. 곧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연대의 산물입니다. 누구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히 내가 아플 때, 다치거나 일할 수 없을 때, 혹은 아동일 때나 노인일 때도 내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유대와 협력 덕분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쉴 새 없이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 연대의 산물이랍니다. 대표적인 연대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고 있는 노동이에요. 저마다 노동을 통해 타자의 삶에 기여하고 있어요. 또 그런 기여들이 모여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여와 연대를 무시하려는 세력이 있지요. 제 혼자 힘으로 살아가고 성공했다고 자만하며 누군가를 상호 의존성에서 배제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 세력에 맞서는 힘이 연대입니다. 노동의 결실을 사회적으로 골고루 나누는 것은 대표적인 연대입니다. 그런데 노동의 결실을 독점하거나 모두가 향유할 수 없도록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힘에 맞서서 사회를 바로잡는 노력이 연대입니다. 연대는 한마디로 인권의 동력입니다. 동력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낳는 힘,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또 동력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유지하고 밀고 나가는 힘입니다. 즉 자유와 평등이라는 핵심적인 인권을 탄생시킨 동력이 연대이지요. 또 그렇게 탄생한 인권을 유지하고 밀고 나가는 힘도 연대입니다.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법, 헌법 등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문서와 제도에는 인권에 관련한 조항들이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뭐야? 인권이 이렇게 많이 적혀 있는데 아무 쓸모가 없잖아. 왜 똑같은 인권인데 어떤 사회에선 잘 보장되고 어떤 사회에선 무시되는 것일까? 우리 사회에서는 뭐가 부족하길래 이런 필수적인 권리가 무시되는 거야? 답은 연대의 결핍이에요. 연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있어야 자유와 평등이 구체적인 법, 제도와 정책으로 사회 속에 등장해요. 또 계속 연대의 노를 젓는 시민들이 있어야 그런 제도가 에너지를 얻어 유지되고 사회라는 배를 밀고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편리한 기기들이 동력이 없이는 무용지물인 것처럼 인간다운 사회에 꼭 필요한 동력이 연대입니다. 즉, 연대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라는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동력입니다. 그렇다면 연대는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불쌍하잖아요. 도와줍시다. 안 됐어서 도와줬더니 그게 자기의 권리라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니까. 뻔뻔하구만. 다신 도와주지 말아야지. 도울 가치가 있는 사람만 골라서 도와줍시다. 연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그저 선의로 도와준다거나 베푼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연대는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구제와 자선이 아니라 권리를 주장합니다. 나를 가련하고 불쌍한 자로 만들지 마세요. 나도 당신과 동등한 사람이고 시민입니다. 나에게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기에 모든 사회와 국가는 제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방향으로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선, 구제, 후견 이런 말들은 연대하고는 다릅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연대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타자를 열등하거나 무능력한 존재로 여기면서 베푸는 것과 타자를 권리의 주인으로 보고 그의 당연한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민주공화국은 그 구성원 간의 동등함과 평등을 핵심으로 합니다. 연대는 민주공화국의 구성원들이 맺는 관계의 핵심입니다. 구성원들이 서로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며 평등하게 맺는 관계이지요. 그렇다면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관계 맺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자격이 필요할까요? 저는 약하고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제게 주는 대로 먹고 입어야 해요. 어른들의 기분에 따라 야단맞고 때론 학대받아요. 저는 연대의 관계에서 예외인 거죠? 나는 내 이름조차 기억하기 힘들어요. 혼자서 화장실 가기도 어렵고요. 사람들이 날 어찌 대우하든 나는 항의하거나 맞설 힘이 없어요. 저는 연대의 관계에서 배제된 거죠? 아니, 절대 아닙니다. 취약성과 의존성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타자와 사회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의존의 정도와 의존의 내용이 다를 뿐 의존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그런 상호 연결성을 무시하고 누구는 연결성에서 일부러 배제됩니다. 그런 무시와 배제에 맞서는 힘이 연대입니다. 연대는 특히 취약한 사람을 위해 더욱 필수적인 가치입니다.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람이라면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사회적 명령이 연대입니다. 다양한 차이를 지닌 존재 모두가 서로의 취약성을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연대적인 사회입니다. 연대는 개인의 노력과 성취의 결과가 아닙니다. 보편적 사회보장 제도처럼 사회적인 산물 모두의 공통 자산입니다. 보편적인 사회보장 제도가 있으면 누구도 취약해지지 않고 동등한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만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의무가 먼저다. 의무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권리가 웬 말이야. 돈도 벌지 않았으면서? 국방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면서? 스스로를 돌보지도 못하면서? 과연 의무를 먼저 수행해야 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특정한 자격과 요건을 요구하는 권리들이 물론 있습니다. 자격증을 갖춰야만 종사할 수 있는 직업 같은 것들이죠. 반면 인권은 그런 자격과 능력을 따지지 않는 권리입니다. 인권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인간 사회가 이룬 유무형의 공통산물을 향유하며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공통산물이 불평등하게 쏠리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책임을 수행해야 인권의 실현이 가능합니다. 인권에 따른 책임이란 바로 이 연대의 책임을 말합니다. 인권과 연대는 한 쌍을 이룹니다. 또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능력이나 자격이 인권의 전제 조건이 아니듯이 연대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할 때 가능합니다. 저마다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연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한 일, 천한 일, 남자만 하는 일, 여자만 하는 일, 돈 받으면 가치 있고 무보수면 가치 없는 일, 이런 구별에 맞서 연대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노동은 타자와 사회에 대한 기여입니다. 우린 서로 다른 적성과 소질로서 타자와 사회에 기여합니다. 그런 노동을 위아래로 돈의 가치로만 따지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똑같아서가 아니라 서로 다르게 자기답게 살면서 존중받기를 원해요. 그런 삶을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 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종류와 성격은 달라도 노동자를 괴롭히고 위험하게 만드는 환경에 같이 맞설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이 고유한 존재이고 존엄한 존재라는 것에는 고유한 성적 존재라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남자야 여자야? 남자다워야지. 여자다워야지. 남자답지 못하게, 여자답지 못하게. 사랑? 그것도 때가 있는 거지. 얼레리껄레리 그것도 사랑이야? 누가 너 같은 걸 좋아하겠어. 사랑은 아무나 하나. 각 사람은 고유한 성적 존재로서 성차별에 대해 저항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성활동이 아무리 다르더라도 성차별에 대해서는 같이 맞설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연대는 똑같은 존재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차이를 지닌, 다른 말로 하면 고유성을 지닌 존재들끼리의 만남입니다. 서로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하며 평등한 관계에서 만들어가는 연대가 인권을 실현하는 동력임을 잊지 마세요.